안녕하세요, 보소TV 오정입니다. 오늘은 추락사망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추락사망에 다툼이 뭐가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사실 추락사망을 보험금을 청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고의로 인한 거다, 일부러 뛰어내린 거다, 혹은 뭐 자살한 거다 이렇게 할 거예요. 주로 이제 법률자문, 법의학 자문을 받던가 이렇게 자기네들 자문을 받아서 근거를 만드는다는 거죠. 아니면 사실 유서가 없다면 사실 이게 추락했는지 아니면 고의로 뛰어내린 건지 자살한 건지 모르잖아요. 정황적 근거만 가지고 이제 보험사에서는 자살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면책을 시킬 겁니다. 제가 왜 이거를 다툼이 많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쉽게 말해서 보험사는 이 고의로 인한, 즉 자살 사망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사에 있어요. 이 유족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입증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자살을 보험사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유서라는 말이에요. 근데 유서가 없는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서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되는데, 그냥 이건 누가 봐도 이게 상황상 자살로 보인다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 면책하기 어려우니 변호사한테 이제 자문을 받든가 아니면 법의학 자문을 받든가 무리하게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근거로 면책을 하는 거예요. 이 면책을 하게 되면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왜냐면은 유족들이 한번 전에 영상에서도 촬영했던 건데, 경찰서에서 가서 자살한 것 같다 이렇게 그렇게 단정을 해버려요. 왜냐면은 경찰에서는 타살 혐의점이 없으면 그냥 자살 아니면 실족으로 처리를 하는데, 유족이 이렇게 말하면 그냥 자살로 처리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공공기관 즉 경찰서에 남겨진 유족 진술서에 보면 자살인 것처럼 보여지고 당신도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라고 해서 포기시킨단 말이에요, 보험사에서는요. 근데 일반적으로 추락사망은 다리에서 떨어진 경우도 있을 거고, 지붕에서 떨어진 경우도 있을 거고, 아파트 난간, 다수 발생하는 게 사실 아파트 옥상에서 많이 추락하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럴 때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서 사망했으면 일반적으로 자살로 보이시니까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유족도 가서 진술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에 PD님 편지로 한번 하셨을 텐데, 그 해병대 사건 기억나시나요? 그 사건이 뭐냐면, 이 사람이 예를 들면 해병대 회식인데, 회식 자리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병대 관사에 가서 관사 지붕이 이렇게 뾰족해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 한 10m 되는 이 사다리를 타고 요만한 창문을 통해서 지붕에, 그 뾰족한 지붕에 올라가서 죽겠다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다 헌병대 오고 이렇게 하던 중에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누가 봐도 자살로 보여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판결에서는 지급하라고 판결이 단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몸을 뒤집다가 지붕에 매달려 있다가 다시 살고자 마음을 고쳐먹고 몸을 뒤집다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판결이 난 건데요. 요거와 마찬가지로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고 해서 다 자살은 아니잖아요, 사실. 물론 한강 다리는 다 카메라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CCTV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구분이 어느 정도 가늠은 되는데, 다리에서 떨어졌다고 무조건 다 자살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다리에서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 담배를 피다가 좀 내다보다가 이렇게 해서 추락을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대표적인 게 아파트 난간에서 추락해서 사망했을 때, 저희가 최근에 또 소송에서 이긴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난간이 이렇게 있어요. 난간이 있고 난간 높이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난간의 높이도 중요하고, 그 사망한 사람의 키도 중요하고, 이 추락할 개연성도 물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높으면 사실 일부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난간 높이, 추락한 지점, 즉 벽하고의 그 망인이 추락한 지점도 살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야 돼요. 유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다 추락 사망은 아니지만, 추락했다라고 했을 때 보험사에서 자살 정황이 보인다고 해서 면책을 하면 포기하지 마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 찍게 된 거고요. 이거하고는 결이 다른 사건이긴 한데, 불륜 현장을 지켜서 수치심에 한강에서 뛰어내려서 사망한 케이스도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은 자살이 맞죠. 근데 그 사람은 불륜 현장을 들킨 당시에 그 수치심과 모멸감, 패닉에 빠져서 자유로운 의사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에 뛰어든 거다라고 해서 지급하는 판례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워낙 희귀한 케이스이긴 해요. 근데 이런 케이스도 있다, 이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사에서는 참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를 발견했다라고 해서 그걸 또 근거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요즘같이 힘든 시대에
메모라든지 핸드폰 뭐 톡으로 아니면은 뭐 SNS에다가 힘들다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환경은 사실 많잖아요. 저 옛날 조사할 때 그때 미니홈피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미니홈피를 뒤져보고 막 인터넷에 막 다 검색을 해봐요, 아이디로. 그러면 죽고 싶다 막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 거 다 어떻게든 찾아서, 뭐 유서가 없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막 그걸 찾고 막 뭐 별짓 다 했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은 SNS가 워낙 많이 발달돼 있고 많이 하니까 저 때는 미니홈피, 뭐 싸이월드 이걸 필수로 확인했던 기억이 있네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유서로 보이는, 요즘은 이제 종이 지류로, 즉 종이로 안 쓰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부분을 또 유서로 간주해서 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냥 어떻게 보면 삶의 한탄 같은 건데 그걸 유서로 치부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또 유족이 또 수긍하면 안 된다는 거고. 마냥 행복한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재벌도 힘든 세상, 재벌도 힘든 일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유념하셔서 판단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좀 소개 좀 많이 해주십시오. 구독자가 좀 늘어야 됩니다. 좋아요 뭐 안 누르셔도 되니까 구독 좀 많이 주변에 좀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화는 발생 케이스는 사실 많진 않아요. 알아두면 뭐 나쁘지 않은 회나 어패류를 드시고 비브리오 폐혈증에 감염돼서 사망한 케이스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